네, 세 번째, 다체계에서의 에너지 보존과 포텐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ervation of Energy and Potential Energy. 일반적으로 단일 입자에서 운동, 어떤 힘이란 게 있고 그 힘에 위치, 그 에너지가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위치의 함수다라고 하면은 에너지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작용되는 힘,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힘이 x의 함수, 포텐셜이 x의 함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힘이 x의 함수로서 나오는 경우에 지금 f는 마이너스 이제 파셜 v, 파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포텐셜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건 싱글 파티클에서의 얘기를 했는데 뭐 매니 파티클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매니 파티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인터널 포스가 아마 있을 것이고, 그 인터널 포스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처럼 서로 간에 그 작용 반작용이 해가지고 서로 캔슬되기 때문에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체계의 문제는 싱글 파티클 문제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힘이 어떤 이제 네트 포스가 어떤 입자에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Total force acting on any particle in a system. 그 어떤 입자에 작용하고는 힘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K라는 입자에 작용하고는 힘이 있을 때 이거는 각각의 그 인터널 포스가 있기 때문에 그 Rn의 함수로 R1, R2 해서 이제 N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에요. 이제 그래서 K는 1부터 쭉 N까지 이제 이거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싱글 파티클 문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포텐셜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가 위치의 함수인 경우에 이 포텐셜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포텐셜도 R1부터 Rn까지 그 위치만의 함수일 때 우리가 포텐셜이 생겨날 수 있고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어떤 K 입자에 작용하는 X 컴포넌트 하면은 마이너스 파셜 V, 파셜 X K 입자 작용하고 있는 거 FKY 마이너스 파셜 V, 파셜 X, YK FKG는 마이너스 파셜 V, 파셜 GK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F는 MA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dv kx dt 이제 요거가 되겠죠. 파셜 v, 파셜 x 그 다음에 mk dv ky dt는 마이너스 파셜 v, 파셜 yk 그리고 mk dv kg dt는 마이너스 파셜 v, 파셜 gk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요 각각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제 vx를 양쪽에다가 vx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vy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vg를 곱해서 요 세 개의 항을 다 더해 봅시다. 예를 들자면 요 첫 번째에서 v를 곱하면 이제 mk의 vkx dvkx dt는 마이너스 vkx 파셜 v 파셜 xk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왼쪽 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DT 안으로 넣으면 이거는 이제 DDT의 이 적분안으로 미분안으로 들어가니까 2분의 1의 MK VKX의 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예, 그리고 뒤에 거는 이거는 이제 그 VK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플러스 이쪽으로 넘겨서 플러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플러스 partial V, partial XK 그리고 이거를 이제 DXK DT 이제 이런 모양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G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여기 Y도 마찬가지고 Y 컴포넌트에 대한 것, G 컴포넌트에 대한 것들이 또 똑같은 모양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다 더하면 이제 DDT에다가 2분의 1 MK의 이제 VKX 제곱 플러스 VKY 제곱 플러스 VKG 제곱 이제 이런 카이네틱 에너지 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포텐셜 텀인데 partial V, partial XK DXK DT 플러스 그 다음에 partial V, partial YK DYK DT 플러스 partial V, partial GK DGK DT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이제 0이 되는 이제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n개의 파티클이기 때문에 이제 n개의 파티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k에 대해서 더하면요. ddt에다가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이거는 이제 그 v제곱이죠. 전체 v제곱. 그래서 2분의 1 nk의 이제 vk 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사실은 요거 이제 서로 캔슬되면서 dvdt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전체는 얘도 이제 보면은 이 partial v, partial t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dv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2분의 1 mv 제곱 이 첫 번째 텀. 그래서 전체적으로 ddt에다가 여기서 이 모든 summation k summation 여기에서 summation k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summation k를 우리가 작용했을 때 이거를 이제 dvdt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otential 에너지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는 0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n개의 파티클 전체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싱글 파티클 문제랑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로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게 콘스탄트니까 이걸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컨저베이션은 물론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에너지는 만약에 에너지가 그 x의 함수 또는 이제 v 함수 로 나타나다. x랑 위치와 속도의 함수인 경우에는 이거는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속도는 2분의 1 mv제곱에서 나온 거고 포텐셜이 위치만의 함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가 시간의 함수인 경우도 있거든요. 시간의 함수인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함수이라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안 돼요. 컨저베이션이 안 된다. 이 시간의 함수인 그러니까 에너지가 시간의 함수인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이 안 됩니다.
항상 이제 위치와 속도만의 함수인 경우에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싱글 파티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매니 파티클 문제에서도 이때 그 힘 그리고 포텐셜이 위치만의 함수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internal force가 있잖아요. internal force가 있는 경우에 이제 포텐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우리가 internal force를 만약에 F 뭐 KL 뭐 internal force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제 LA에서 K에 작용되는 힘입니다. force on K by particle L. LA에서 K에 작용되는 힘.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고 할 적에 우리가 요 K번째 입자에 작용하고 있는 net internal force는 이 모든 LA에서 K에 적용되고 있는 그 internal force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relative coordinate relative 여기 서로 간의 상대거리로 이렇게 상대거리 함수로 나타낼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L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는데 여기서 이제 K랑 L이랑은 이제 같지 않죠. 요게 그 어떤 그 K번째 입자의 파티클 생각할 적에 그 주변에 있는 K가 L과 같지 않은 나머지 모든 파티클들끼리의 이제 모든 네트 폴스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위치만의 함수로 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이제 VKL 여기서도 이제 RKL 여기서 RKL은 여기 RK-RL을 서로 이제 상대 위치 요 K와 L 간의 상대 위치를 이제 요 RKL로 썼습니다. 이제 그랬을 적에 이 마이너스 인테그럴 FKL의 RKL DK DR KL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 포텐셜 그레디언트라는 것에서 나왔고요. 만약에 요 힘이 이러한 위치만의 함수로 나타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컨저버티브 포스가 돼 가지고요. 이 컨저버티브 포스가 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인터널 포스의 요 컬이 0이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싱글 파티클 문제에서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그 매니 파티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인터널 포스도 포텐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포텐셜 에너지도 이 벡터 형태로 써보면 KL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포텐셜의 X 컴포넌트 그 다음에 Y 컴포넌트 KL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포텐셜의 Y 컴포넌트 그 다음에 KL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포텐셜의 G 컴포넌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뉴턴의 그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이제 캔슬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널 폴스도 FKL에 작용하고 있는 인터널 폴스는 얘가 그 지금 L이 KA에서 L에 작용하고 있는 그 인터널 폴스랑 서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토탈 인터널 포텐셜 에너지는
total internal potential energy. internal potential energy는 R1, Rn까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V, KL, R, KL 이거에 이제 모든 요 L에 대한 서메이션, 요 L에 대한 서메이션을 해야 이제 얘가 그 K의 컴포넌트가 생겨나는데 모든 K에 대해서도 또 서메이션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구간은 K는 1부터 N까지일 거고요. L은 1부터 이제 K-1까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연속적으로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포텐셜 에너지는 뭐 인터널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다 고려했을 때 그거를 바로 네트 인터널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만의 함수인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컨저버티브 포스가 돼 가지고 이 컬 F가 0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인터널 포스의 모든 네트 포스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인터널 포스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사실은 다 캔슬돼 버립니다.